에이 야 새끼가 뭐 운동을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안 되냐 그러면? 야 차라리 지방이라도 붙어도 좋으니까 덩치라도 일단 키우자. 지방이 이쁘게 이렇게 붙을 것 같죠? 여기는 얄쌍하게 그대로인데 여기만 지저분하게 이게 이만큼 나올 정도면 여기도 좀 붓거든요? 그러면 운동했더니 좀 굵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꽤 많이 보여요 진짜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PT샵입니다. PT샵이에요. 지금 집에서 계속 이제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얼굴이 퉁퉁 좀 부었네. 계속 누워있다 나왔더니 아이고 먹으면서 계속 이제 쉬었거든요 이번 주는 내내. 그랬더니 체중은 좀 늘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 랩풀 다운부터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웨이트는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 유산소만 하고 몸이 좀 편해졌어. 어우. 어우 125만 갑니다. 아유 안 땡겨져. 한 번만 더 할게. 식사요? 네, 한참 바쁠 때보다는 지금 조금 식사량 늘리긴 했어요. 그때 하루에 많이 먹어요. 2끼 뭐 이렇게밖에 못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한 4끼? 정말 좀 오늘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5끼까지는 먹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체중 그래도 한 96kg? 95, 96 왔다 갔다 합니다. 그 97을 못 넘네. 식욕 억제요? 원래 힘들어요. 이건 꿀팁 없습니다. 너무 한 번에 단칼에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지금 자주 먹는 음식 식단 중에서 가장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한두 가지씩만 한 달에 한두 가지씩만 빼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다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거든요. 한 번 쌓이면 참기 힘들다고요? 힘들죠.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참기 힘들지. 그래도 뭐 본인이 살 빼고 싶으면 참아야지 뭐 어떡해. 다이어트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고 중력도 올릴게요. 로우요? 로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당기냐에 따라서 타겟점이 좀 달라지긴 해요. 여러분들이 팔꿈치가 너무 내 몸에서 멀어지지 않으면서 아예 딱 붙이긴 좀 힘들어요. 멀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대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이제 밑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가져가죠. 광배근의 활성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그립을 좀 넓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당기시면 이제 그렇다고 광배근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뭐 승모근이라든지 후면 삼각근이라든지 등 상부 쪽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쓰이죠. 근데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라서 좋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진짜 이제는 몸매도 몸매인데 몸매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중요하죠. 제 나이가 뭐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몸매도 몸매인데 정말 이제 나이 먹어서 어쨌든 제가 아무리 못해도 60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혹은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내 체력이 과연 버텨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회가 좋아서 혹은 운도 좋고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두뇌 회전이 일어나서 뭔가 시스템을 설정을 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화가 되면은 제 체력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체력을 길러놔야 돼. 내가 몇 살까지 내 체력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체력을 늘리는 건 관두고 유지라도 잘해야 돼요 지금. 아휴 씨 저쪽으로 합시다.
아휴 어지럽다. PT를 받고 있다. 체어에서 딥스하다 전공을 다쳤다. 민우 상체 운동 건넌다. 아니 민우는 그 덤벨 프레스가 사실 상체 운동을 하실 때는 다 이 어깨 관절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셔도 전거근에 조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치셨으면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안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거의 다 났다고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참고 완치가 될 때까지 참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도로마무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이제 그 통증 달고 사시다 보면 그 통증이 이제 그냥 영구적으로 내 몸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냐 내일 하냐 보면은 거의 1, 2주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좀 푹 쉬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삼겹살 장사요? 요즘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참 장사 잘 될 때보다는 조금 이제 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식당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저도 이제 지금 완전히 초보 단계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느낀 걸 말씀을 해드리자면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업자를 그래도 한 4-5개 내가지고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해본 일 중에서 육체 피로도가 제일 세요. 고깃집이. 제가 이거 PT점 오픈하고 나서 하루에 수업 많이 할 때 13개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고깃집 3시간이 더 빡세요. 근데 안 바쁘면 안 빡세요. 바쁘면 진짜 개빡세요. 처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시에 오픈해서 요즘에 11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이제 5시부터 막 손님분들이 막 들어오시진 않으세요. 한 6시 언저리부터 이제 조금씩 손님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오픈하자마자는 6시부터 시작해서 7시, 8시, 9시까지 3시간이잖아요. 요 3시간 안에 진짜 시간당 100만 원 이상 터진 적도 있고요. 그러면은 죽어요. 정말. 끝나고 나면 한 1kg에서 2kg씩 빠집니다. 진짜로. 물 마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땀은 진짜 미친 듯이 흘리고 끝나고 나면 막 2kg씩 빠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 왜 요식업 해보신 분들이 왜 진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해봤던 일들 중에서 육체 피로도는 제일 셌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막노동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막노동보다 더 힘들어. 진짜로. 아파트 건설 현장까지도 가봤는데 와. 저 아파트 건설 현장 가가지고 수로까지도 파봤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인가 7시까지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막 땅 파가지고 막 수로 파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보다 고깃집이 더 빡세. 진짜 순간적인 피로도가. 택배 상하차는 안 해봤다. 더 힘든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을 한 거에 있어서 이제 기반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쉬운 일 없죠. 머리가 힘들거나 몸뚱아리가 힘들거나 아니면 둘 다 힘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세상 쉬우면 누가 돈 주고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돈 주고 쓰는 거지. 돈을 많이 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시급 많이 준다고 룰러랄라 아싸 이러면서 가면은 이제 돈 주는 것만큼 힘들어요. 후면도 아니고 측면이랑 후면이 살짝 같이 먹더라고. 이렇게 살짝 상체 구부려서 하니까. 턱걸이 할 때 광배근에 자극이 안 온다는 거는 당기실 때 벌써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렇게 뒤로 당기셔서 그래요. 팔꿈치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내 몸통 앞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얘 위팔뼈를 잘 보세요. 위팔뼈. 왜냐면 광배근이라는 게 사실 상완골에 가서 붙어있는 애기 때문에 얘가 수축을 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애는 여기까지거든 사실. 이렇게 얘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 몸통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야지. 그래야 이제 광배근은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광배근에 자극 안 오신다는 분들은 내가 광배근이라는 게 수축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차렷하신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바닥으로 좀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꼭 바닥을 향해서 손바닥을 갖다가 쭉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해서 꼭 누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말리지 않게 꼭 눌러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뒤로 뻗어봐. 그럼 여기 언저리 꼭 찝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느낌을 운동하실 때 잡아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내회전을 더 주냐 외회전을 줘가지고 살짝 더 하부 쪽으로 끌고 내려가기가 좀 편안하게끔 자세를 설정을 하냐 뭐 그런 거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광배근이 수축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한 번 정도는 본인이 경험을 해봐요. 운동을 하면 삼도 당연히 오죠. 예. 지금 그 동작을 하시면 장두라는 애한테도 어느 정도 자극이 같이 들어가요. 그 사람 몸이라는 게 여러분들 해부학책을 보시면은 그 주 기능을 갖다가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놔요. 그 근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 있고 얘가 수축하고 늘어나면서 뭔가 어느 기능을 하고 기능이라는 게 써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슴을 주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한다고 치면 얘도 쓰이겠지만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고 어떤 한 동작을 할 때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다가 이제 충분히 자극을 주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뭔가 좀 쉽게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한 곳밖에 우리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평상시에 자주 썼던 곳에서 먼저 느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본인이 지금 자세가 참 좋아. 본인이 운동하려는 부위에 잘 자극이 들어가고도 있어. 근데 내가 느끼는 자극은 평상시에 자주 쓰던 곳, 굳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주 쓰던 곳에 자극이 제일 먼저 와요. 그러면은 그 자세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자극이 거기에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느낌이 안 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막 자꾸 자세를 바꿔가면서 찾아. 그러다 보면 이제 운이 좋아서 그게 정자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세가 이제 막 산으로 가요. 이게 남 얘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 이야기예요. 아 잠깐만 나 삼도하고 있었잖아. 아 자꾸 등 운동을 하고 있어. 아니요 전혀 정육 쪽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 음식점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내가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좀 궁금한 점도 좀 있었고 항상 제가 요즘에 자영업자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게 제 체력이에요.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게 많이 느껴졌었고 그럼 제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전반적인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제 체력을 태워서 제 노동력을 거기다 심어서 얻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인데 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떤 사업체든 근데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몸은 지금처럼만 움직이면서 혹은 지금보다 좀 덜 움직이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 혹은 더 늘릴 수 있을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이제 외식업으로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거고 근데 생각보다 뭐 엄청 막 어렵진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예요. 안 해보시던 거 하면은 어설프고 어색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버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도 뭔가 비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놀랍게도 다 적응을 해냅니다. 적응을 해내더이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처음에 막 미친 듯이 힘들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투덜거렸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유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겠지 집까지 게 얼마나 버티겠어. 그랬는데 와 고깃집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던데 진짜 한 석 달에서 한 넉 달 정도는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아 부서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적응을 해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 여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기준님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정신승리를 하게 되거든 사람이. 야, 솔직히 말해서 몸매도 몸매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성이 가장 커요 여러분들.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왜냐면 결혼도 했고 잘 보이면 와이프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 근데 이제 미혼이시거나 아직 한창 이제 혈기왕성하고 연애를 해야 될 그런 나이야. 그럼 아직까지 이성한테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 목표를 버리지 마. 그 목표를 버리시는 순간 이제 그냥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으로 나가버려요. 여자 만나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버리지 말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가장 큰 동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막 애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야 새끼가 뭐 운동을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안 되냐 그러면? 아유 화이팅 하십시오. 다리를 또 왜 다쳤대. 여러분들 다치시는 거 좋아요. 다치는 게 좋진 않지. 근데 다쳐도 관절 다치면 안 돼요. 이건 안 납니다. 관절은. 제가 고3 때 관절 다쳤거든요. 발목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원활하게 달리기를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발목이 안 좋아서. 발목이에요? 하필 또 거기 다쳤대. 정말. 저는 왼쪽 발목이 연골이 3분의 1이 없어요. 이거 재생이 안 돼. 연골이 적으면요? 아니요, 일단 아프진 않아요. 평상시에 생활할 때 요령이 생겨서. 근데 이제 오래 걷거나 오래 뛰거나 이럴 때 뭔가 조금 느낌이 와요. 여기서 더 하면 큰일 나겠다. 그때 이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바로. 안 그러면 바로 염증 올라옵니다. 염증 올라오면은 한 2-3개월 동안 발목을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막 이렇게 부어요. 막 코끼리 발목처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발목이. 저도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19살 때쯤에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앞으로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일상생활 할 때도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내가 생활하는데 안 아프니까 젊음이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통증을 느꼈던 게 30 중반 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발목에 통증이 찌릿하고 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붓기가 다 가라앉는데. 닭가슴살 20개에서 매일 하나씩 지금 16개까지 뭐 진짜 못 먹겠습니다. 소세지죠. 소세지보다 닭가슴살이 좀 좋긴 하죠. 근데 다이어트 중이세요? 아니면 닭가슴살 왜 먹는 거야? 살 빼는 중이에요? 팥씨, 내가 요거는 조금 본인이 들었을 때 어감이 좀 셀 수 있어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듣기 싫으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150에서 130까지 내려왔는데 닭가슴살을 벌써부터 못 먹겠다? 그럼 아직 다이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kg가 빠졌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체중이 지금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나갔었잖아요. 약간의 식단만 잡아줘도 지방도 빠지겠지만 몸에 불필요하게 잡혀있던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이 맛있어질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닭가슴살이 먹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소세지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소세지는 또 드시다 보면 또 이게 입맛에 맞으면 쫙쫙 붙어가지고 이제 잘 드신단 말이야. 오늘 먹는데 진짜 두렵다고요? 그러면은 닭가슴살을 들고 거울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울 치료야. 닭가슴살을 딱 봐. 겁이 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 이건 겁이 안 나요? 둘 중에 뭐가 더 겁나는지 따지고 저울질을 한번 해보자. 아마 닭가슴살이 더 쉬울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그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체중이 많이 나감으로써 좀 불편했던 점들, 이런 거 계속 떠올려요. 그럼 닭가슴살 이따 있고 그냥 하나 먹고 말지, 그지? 드시면 돼요. 드시다 보면은 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닭가슴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소세지 말고도. 맛이 없어서 다이어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요즘에 닭가슴살 맛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경쟁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서로 맛있는 맛을 내려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영양은 최대한, 당은 최대한 빼내고 칼로리는 최대한 없게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심지어 가격도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겨우면 맛을 좀 바꿔가면서 드셔도 돼요. 김치 드셔도 돼요. 김치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반 포기 한 포기씩 드시면 안 됩니다. 종지로 하나씩 이렇게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돼, 김치도. 몸이 좋으면 모르는 여자분한테도 쉽게 말 걸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 요거는 운동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여성분한테 내가 말을 못 걸어. 그러면 뭔가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란 부분에서 그거를 자꾸 이제 확대 해석을 한단 말이야. 물론 그게 진짜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몸 좋아진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말 걸 수는 없어요. 그런 용기가 안 생겨요. 절대로. 여기 바틀 원 워터님께서 얘기하셨네. 형, 저는 몸은 만들었는데요, 여자한테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원인은 다 알죠, 사실? 우리?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만약에 하기 전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첨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로또라든지 복권 특성상 꽝이 더 많아. 기껏해야 5등이 제일 많잖아, 로또도. 그러니까 로또라 그랬지 우리가 당첨된다고 하진 않았어.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근데 세상이 어찌 보면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딱 보이잖아. 노력을 해서 극복이 되는 것들, 노력을 해봐야 극복이 안 되는 것들, 이게 있잖아요. 사실 노력을 해도 극복을 안 되는 걸 자꾸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구덩이 파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짓이거든요. 이거는
본인 자존감만 낮추는 짓이에요. 물론 힘들겠지만 극복해야 돼. 근데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거 머릿속으로 안 되면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요거에다 신경을 쓰면 된다니까. 삼촌 정말 운동은 매일 가야 하나? 매일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을 때부터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취미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동은 결국은 우리가 취미잖아. 그게 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처음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그냥 하시면 돼요. 최대한 거부감 없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가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랬는데도 욕심이 안 생기네? 그러면 이제 운동 못 하는 거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람이에요. 남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이라는 게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든지 재미를 느끼든지 뭔가 느껴야 돼. 그래야 하게 되는 거지. 남이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가기 부담스러운데 그 횟수를 정해놓으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기 전부터 질려요. 옷 입었을 때 몸이 커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요즘 뱃살이 자꾸 거슬려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그냥 옷 입었을 때 너무 왜소 보일까봐요.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내가 직업이 옷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목적이 덩치가 있어 보이는 몸이라면 다이어트보다 웨이트에 집중하는 그거는 이제 정신승리고 이게 어떤 순서로 가는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순서를 밟아요. 자 봐봐. 자 이제 말랐어. 헬스를 시작하네. 와 이제 등치를 키워봐야 되겠다. 살찌신 분들은 근육이 잘 안 보이더라도 일정 근육량이 어느 정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생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와 생각보다 중량을 잘 치세요. 근데 마르신 분들은 정말 힘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근성장 속도가 되게 더뎌 보여요. 조금만 해도 근육통 엄청 세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고 노력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몸이 잘 안 바뀌네. 이제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야 차라리 지방이라도 붙어도 좋으니까 덩치라도 일단 키우자.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덩치는 지방이 이쁘게 이렇게 붙을 것 같죠. 그때 이제 행복회를 돌린다고 이쁘게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얄쌍하게 그대로인데 여기만 지저분하게 계속 불어나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잘못됐다. 이거 뱃살만 나오네? 이렇게 본인 인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만큼 나올 정도면 여기도 좀 붓거든요? 그러면 운동했더니 좀 굵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어요. 헬스장에서 꽤 많이 보여요. 진짜. 야 봐봐. 야, 좀 굵어진 것 같지 않아? 탈의실이 꽤 많아 이런 분들.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살 빼면은 더 가늘어질 것 같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야 내가 언제 뭐 어디 가서 옷 벗을 일이 있겠냐? 덩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언제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운동했냐? 솔직히 했잖아. 자기만족으로 무인도 들어가세요. 무인도 들어가서도 운동할까?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속물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너도 못하게 하려고 막 끌어내리려고 막 그렇게 막 속물처럼 보이게끔 막 가스라이팅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소에서 그것도 외소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이성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타인의 시선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타인의 이게 평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드실 때 제발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 처음에 본인이 먹었던 그 마음을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아니야?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되라고 누가 기간을 정해준 게 아니잖아. 그냥 놓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처음 마음 버리지 마.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야.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힘들다 보니까 동기를 자꾸 바꿔요. 동기를 바꾸지 마세요. 시작만큼 힘든 게 어딨어. 중간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동기를 바꾸잖아요. 그 동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와,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때가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버리지 마. 진짜 그거는 꼭 지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은 와이프가 지금 거의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조금 운동할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운동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니까 조금씩 그냥 좋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느낌상. 그냥 느낌이라도 오는 게 어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푹 주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